현재 미국 이민 상황을 보면 유학생이 OPT를 거쳐 H-1B로 신분을 변경하는 전통적인 취업 경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EB3 숙련, 비숙련, 프로페셔널 즉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곳에 있는 어떤 포션을 본국의 참전 군인들처럼 좀 더 우대 정책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한다라는 뉘앙스의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EB5 투자이민도 역시 현재는 9월까지만 이 grandfathering, 즉 기존 규정 아래서 적법하게 접수한 신청자를 이후에 제도 중단이나 변경으로부터 보호하겠다라는 보호 장치를 시행하고 9월 30일에 종료를 하는 그러한 중요한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Freedom Howlers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자 그러면 이 Freedom Howlers 자체는 미국 참전 군인들이 트럭 운전 업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캠페인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 미국 정부가 캠페인을 발표를 하면서 외국인에게 부적절하게 발급된 CDL을 취소하고 자격이 없는 외국인 운전사를 도로에서 퇴출하겠다는 정책도 함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CDL은 Commercial Driver's License의 약자로서 대형 트럭이나 버스와 같은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면허인데요. 미국 교통부는 Non-Domiciled CDL, 즉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상업용 운전면허 자격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현재 규정에서는 특정 H2A, H2B, E2, 비이민 신분 보유자 등으로 자격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트럭 운전사 뉴스가 왜 한국의 어떤 비숙련이나 숙련 취업 이민 신청자에게 중요한 뉴스가 될까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비숙련 취업 이민의 그 카테고리 중 하나가 바로 이 트럭 운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EB3 안에는 Skilled Workers, Professional Other Workers라는 세부 분류가 있기 때문에 이 트럭 운전사들이 반드시 우리가 흔히 비숙련이라고 부르는 Other Workers에만 속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고요. 우리가 숙련이라고 부르는 이 Skilled Workers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럭 운전사 단속이 곧 EB3 비숙련, 숙련 취업 이민을 단속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이번 뉴스에서는 이 취업 이민의 신청서와 실제 취업 자격이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이들이 본국의 미국 참전 군인들이 트럭 운전 업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혹은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 외국인에게 이러한 CDL을 부적절하게 발급을 했으면 취소를 하고 이 취소된 만큼의 이 일자리를 본국의 참전 군인들에게 주고 싶어 한다라는 그 정책적인 개념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취업 이민 생각하고 계시는 한국 분들도 반드시 조금 눈여겨봐야 할 그러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이민 상황을 보면 유학생이 OPT를 거쳐 H-1B로 신분을 변경하는 전통적인 취업 경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H-1B 자체가 추첨제라는 그 태생적인 한계, 그리고 고용주의 스폰이 필요하다는 스폰서 문제까지 계속해서 문제들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B3 숙련, 비숙련, 프로페셔널 즉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곳에 있는 어떤 포션을 본국의 참전 군인들처럼 좀 더 우대 정책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한다라는 뉘앙스의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EB5 투자이민도 역시 현재는 9월까지만 이 grandfathering, 즉 기존 규정 아래서 적법하게 접수한 신청자를 이후에 제도 중단이나 변경으로부터 보호하겠다라는 보호 장치를 시행하고 9월 30일에 종료를 하는 그러한 중요한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 조건을 갖춘 분들이 가장 검토할 가치가 있는 방법이 사실상 EB2의 일종인 NIW와 EB1 카테고리 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자, 이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죠. 즉 우리말로는 국익 면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즉 취업 이민의 2순위 안에 있는 한 특정한 신청 방법입니다. 이는 신청자가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취업 이민에서 요구되는 고용주의 영구적인 일자리 제한과 펌 노동 인증 절차를 면제, 즉 웨이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루트가 됩니다. EB1의 A 같은 경우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카테고리가 되고요. 이 역시 어떤 고용주의 서포트나 노동 인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NIW와 유사하게 셀프 퍼티션, 즉 자기 청원이 가능한 카테고리입니다. NIW 역시 단순히 학력이 높다는 이유로 승인되는 제도가 아니고 EB1A도 상을 받았다거나 논문이 있다는 사실 한두 가지만으로 사실 승인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카테고리입니다. 신청자의 경력과 성과를 미국의 국익 또는 해당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영향력과 연결해서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청원서를 작성해서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경력이라도 어떤 증거를 선택하고 어떤 논리로 청원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IW와 EB1A 같은 경우에는 단순 서류 대행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설계하는 변호사의 경험이 특히 중요한 분야가 됩니다. 저희 제1이민은 한국에서 NIW와 EB1A를 가장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민법인으로서 상담만 대표 변호사가 진행을 하고 실제 케이스는 다른 담당자에게 넘기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대표 변호사인 송지연 미국 변호사, 즉 제가 직접 모든 손님들의 케이스를 상담에서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케이스 전략을 짜고 청원서를 구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는 일까지 제가 직접 맡아서 진행합니다. 자, 이상으로 최근 이민 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와 뉴스 보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NIW, EB1A 뿐만이 아니라 F1, OPT 등 본인의 케이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제1이민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